당신은 밥을 먹을 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고 마지막 남은 국물을 훌쩍이며 웃는 그 순간에도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계산은 누가 할까 하고 눈치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늘 당연한 듯 지갑을 열고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모른 척 뒤로 빠집니다. 입으로는 제가 살게요 하면서도 손은 느린 사람, 말없이 계산대에 먼저 가 있는 사람, 혹은 손에 카드를 쥐고 상대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지요. 철학자들은 이런 작은 습관에서 그 사람의 품성과 세계관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인간을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 말처럼 밥값 앞에서도 우리는 자기 위치를 정하고 자신을 표현하려 듭니다. 무심한 듯 한 끼를 대접하는 이에게선 자기 세계에 대한 여유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고, 계산서를 밀어두며 웃기만 하는 이에게선 상대의 헌신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작은 오만이 피어납니다. 물론 형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순간에 드러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자기 삶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 말처럼요. 노자는 말했죠. 비움으로 채운다. 내려놓음으로 높아진다. 밥값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도 사람은 자신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당신은 어떤 태도를 지니고 계신가요? 계산대 앞에서 서두르듯 먼저 움직이던 당신의 모습, 그게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따뜻함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 이익과 무관할 때 가장 선명히 드러납니다. 식사 자리는 그래서 더없이 솔직한 무대가 됩니다. 상대가 부담 없이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밥값을 조용히 감당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작은 돈에도 생색을 내며 관계를 계산서처럼 정리하려는 사람도 있지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평판보다 내부의 정직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 삶의 무게를 만듭니다. 내가 샀으니 다음엔 내가 사라는 말은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은 교환 심리는 관계를 의무로 바꾸어 놓습니다.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받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계산서를 사이에 두고 느껴지는 묘한 기류. 그 순간 당신은 눈치보다 마음을 먼저 내셨나요? 아니면 셈부터 하셨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도 기쁨을 주는 자, 유용한 자, 그리고 선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밥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 무언가를 얻으려 사는 사람, 그냥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사는 사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지갑을 여십니까? 물론 밥 한 끼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자신이 중시하는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먹느냐로 드러난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내고, 어떻게 서로를 기억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끼 식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가까워지고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멀어지기도 하지요. 유교에서 식사는 예절의 시작이자 인간관계의 거울이라 여겨졌습니다. 공손한 태도, 상대의 취향을 살피는 배려, 젓가락을 드는 타이밍까지 그 속에는 마음의 결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식사의 본질보다 형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눈치 없이 말 많은 사람, 자신 이야기만 줄줄이 늘어놓는 사람, 식사 내내 휴대폰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계산서가 오면 딴청을 부리는 사람까지. 당신은 그런 장면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그 모든 순간이 끝난 뒤 기억에 남는 건
음식의 맛이 아니라 함께 앉았던 사람의 태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외부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로 괴로워진다고요. 밥값 한 번에도 실망이 크게 남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의가 내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순환을 강조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되고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 된다고요. 한 끼의 계산도 순환 속에 놓일 때 그 관계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당신 밥값을 내며 기분이 상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지 마세요. 다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 무엇을 바라고 있었나? 그 사람에게 기대한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건가? 기대를 걸었던 만큼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실망은 상대의 잘못보다 내가 품은 기대의 무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은 단지 허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느린 대화입니다. 한 끼의 끝에서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계산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있으며 그 중간 어딘가에서 눈치를 살피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당신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칸트는 인간의 도덕성을 행위의 결과가 아닌 의도의 순수성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사는 일이든 그것을 받는 일이든 그 순간의 진심이 어떠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아무런 말 없이 서로 밥값을 나누는 사이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살게, 다음엔 내가 하지 않아도 묵묵히 각자의 몫을 내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편안함과 존중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매번 얻어먹으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태도는 상대의 자발성을 의무로 바꾸고 기꺼움을 필요로 만들지요. 밥값은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말하며 사람은 늘 자신이 지배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강한 사람은 계산서 앞에서 권위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내고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내는 사람은 어느 날 지칩니다. 계속 얻어먹는 사람은 스스로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관계란 적절한 교환보다 적절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그 미묘한 감정의 균형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요? 밥을 사는 사람이 늘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밥값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낼 뿐입니다. 한 번, 두 번. 어떤 사람은 늘 밥을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늘 얻어먹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아무 말 없이 관계의 무게를 바꿔놓습니다. 초반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점점 당연하게 여길 때 조용히 마음이 다치는 경험, 당신도 있으셨을 겁니다. 노자는 가는 것과 오는 것의 순환을 중시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게 되고 받는 자도 언젠가 주게 되며 그 흐름 안에서 삶이 조화를 이룬다고요. 그런데 이 순환이 깨질 때 관계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밥값을 내는 손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들 합니다. 기꺼움에서 나온 손길, 체면에서 나온 손길, 그리고 증명하려는 손길. 당신은 어느 쪽이신가요? 기꺼운 마음은 밥값 그 자체보다 함께 한 시간과 사람의 존재에 가치를 둡니다. 체면은 타인의 눈치를 보고 자신을 과시하려 들지요. 증명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자신이 왜 그 돈을 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말없이 그 마음을 느낍니다. 철학자들은 늘 강조했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밥값은 보이는 숫자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내민 카드 한 장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었나요? 억지로 낸 건 아니었는지, 당연히 내야 한다 여긴 건 아니었는지, 혹은 그 순간 상대가 당신 마음을 알아줬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던 건 아닌지, 기대는 말하지 않아도 생기고, 실망은 티내지 않아도 쌓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타인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길이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위해 습관을 돌아보라 했지요. 당신은 밥을 살 때 무슨 습관으로 움직이시나요? 혹시 이번에도 내가 사야 하나? 그 생각이 자주 든다면 관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기꺼이 내는 마음과 의무처럼 내는 마음 사이에서 당신은 어느 지점에 서 계신가요?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시간과 공간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값을 누가 내는가는 그 만남을 어떻게 기억할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살게요라고 말하고 다음이 와도 끝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습관이 되면 상대는 언젠가 침묵하게 되죠. 말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지기도 하고 무겁게 쌓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든다고. 우리는 밥값을 대하는 태도 하나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무관심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는 내가 샀는지 당신이 샀는지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함께여서 좋았다는 감정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남은 금액보다 온기가 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깃들지 않은 계산은 받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럴 땐 차라리 밥값을 나누는 것이 더 정직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노자도 흐름을 따르라 했죠. 자연스러운 관계는 계산보다 감정을 먼저 세웁니다. 밥을 내는 일은 단지 돈을 쓰는 일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어디쯤에 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계속해서 밥을 사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피로가 쌓입니다.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잘 사니까 당연히 내는 게 편하겠지. 이런 말 뒤엔 상대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는 은근한 무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얻어먹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처음엔 감사하다가 나중엔 미안함이 되고 그러다 결국 그 관계에서 멀어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 밥을 사는 순간에도 그저 카드만 내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먼저 내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관계는 오래 갑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고. 밥값을 통해 보게 되는 인간의 민낯도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하나의 방식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누군가 아무 말 없이 밥을 사주던 그날을. 그 사람이 남긴 건 음식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더 자주 행동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밥값처럼 크지 않지만 은근한 의미가 담긴 행동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도덕은 의무가 아니라 존중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밥을 사는 행위도 그렇습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게 되는 것. 그게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반면 밥을 산 걸 반복해서 언급하거나 그로 인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투는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기꺼움은 고마움을 낳지만 계산은 피로를 낳습니다. 내가 또 샀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 감정 안엔 이미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우정이란 동등함과 균형 안에서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밥값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혹시 당신은 내가 낼게요라는 말을 쉽게 하시나요? 그 말이 버릇이 되어버리면 타인도 나 자신도 그 기꺼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무얼 위해 이렇게 해왔나? 허무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밥 한 끼도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무엇을 주든 그 중심에 있는 건 결국 내가 왜 주는가, 어떻게 주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니체는 말했죠. 사람은 받은 만큼이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로 평가된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무엇을 건넸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당신에게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은 날, 그 마음을 오래 기억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식사 한 끼였지만 그날의 따뜻함은 오래 가슴을 데워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이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곧 당연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밥값을 대하는 태도엔 이런 미묘한 심리의 변화가 숨어 있죠. 노자는 덜어냄의 미학을 말했습니다. 많음을 자랑하지 않고 가짐을 드러내지 않으며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의 지혜를 높이 쳤죠. 밥을 내는 사람도 조용한 덜어냄의 미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시하지 않고 기억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그날의 따뜻함을 건네고 사라지는 이. 그러나 누군가는 밥을 살 때마다 그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샀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식사는 돌이킬 수 없는 계산으로 바뀌고 맙니다. 밥값을 낸 그 손길이 기꺼움인지 조건인지 당신은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지게 하셨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품성은 아무런 보상 없이 베풀 수 있을 때 드러난다고요. 그 말처럼 밥 한 끼를 건네는 일도 그 마음이 진심에서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인정보다 자기 내면의 평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밥을 내고 나서 후회가 든다면 그건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흔들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 밥을 샀는가? 그 순간에 내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계산서보다 먼저 열어야 할 마음의 장부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도 상대를 위로하고 싶은 사람도 모두 그 한순간에 자기 존재의 색을 덧입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색을 기억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계산서 위에 남겨진 무언의 감정들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밥값을 낸다는 건 단순한 지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안엔 나는 당신을 환대합니다라는 작은 선언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환대는 늘 따뜻하게만 다가오진 않습니다.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밥값은 때때로 관계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는 타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내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밥을 산다면 그 이유가 외면의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밥을 샀다가 섭섭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당연한 듯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상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마음속에서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진심이 소외될 때 상처받습니다. 밥값은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소외될 때 더 큰 아픔으로 남습니다. 니체는 삶의 의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산다는 건 그 관계를 내 방식대로 품어보겠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쩌면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애씀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반복되는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어떤 모양으로든 마모됩니다. 계산의 형식보다 감정의 흐름이 먼저 달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타인의 행위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곱씹어보면 밥값으로 인해 생기는 서운함도 결국은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밥을 살 때 말없이 사라지듯이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념하듯 자랑합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말 없는 따뜻함은 가장 오래 남습니다. 밥을 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말보다 큰 위로가 스며들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람은 밥을 먹으며 가까워지고 밥을 나누며 관계를 만들고 밥값을 통해 서로를 기억합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담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작은 한 끼가 깊은 울림이 되어 오래도록 관계를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 겁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 때, 혹은 상대가 그 진심을 가볍게 여겼을 때, 작은 계산 하나가 관계를 낯설게 만든다는 것을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끔 잊지만 진심은 잊히지 않는다. 밥값은 잊혀도 그때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꺼이 냈던 밥값이 어떤 이에게는 삶의 위로로 남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미안함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미묘한 거리감으로 남기도 합니다. 노자는 흐름을 따르라 했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흐르지 않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품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그 마음을 이해하고 언젠가 또 다른 방식으로 되돌리는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그렇게 순환되어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용히 지갑을 열고 아무 말 없이 오늘은 내가라고 할 때 그 변화는 말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좋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밥을 사는 일도 받는 일도 그 자체가 좋은 일이기를, 그 안에 어떤 계산도 부담도 없기를 당신은 원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밥값을 앞에 두고 조용히 움직이는 따뜻한 손길, 말없이 마음을 내보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의 철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